예, 조합장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장님은 2023년 3월에 조합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그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었는데 조합장에 출마하신 배경은 무엇인지요? 제가 이제 아파트가 새로 지어져서 한 6개월, 10개월 이후인가 그때쯤 이제 동대표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동대표 회장이 되고 이제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조합과 여러 가지 일을 또 같이 하게 되는 기회가 많이 생겨서 조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런 이제 오시공 미시공 이런 일들을 이제 진행하면서 조합과 더 가까이 하게 되었고 제가 당시에 또 조합의 그 대의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대의원이었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조합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오시공 미시공 부분은 이제 동대표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조합에서 그거를 뭔가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장님과 점점 이제 많이 만나게 되고 일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점점 조합에 점점 더 관심을 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 조합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조합장님을 자주 만나고 또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뭔가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고 할 때마다 그게 어떤 벽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23년에는 점점 더 이렇게 깊이 얘기를 하고 좀 더 대화를 했는데 이게 조합이 잘못돼 갔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건 이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2023년 3월에 딱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합원들이 발의를 해서 잔디 광장이라는 데 모여서 이제 조합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임원들을 해임을 시키고 조합원들이 발의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조합 그 이사 중에 한 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분들을 다 해임시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분도 결국은 나중에 해임을 시키고 법원에서 이제 그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결국 이제 조합장으로 선출이 되었죠. 예. 어찌 보면 중복되는 질문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출마하시기 전에 그 조합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현 조합은 어떠한 그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지에 네네네. 대해서 예, 팩트 체크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저희가 처음에는 조합이 이렇게 원래 입주를 하고 나면 언젠가는 저희가 그 해산을 하겠지? 막연하게. 그래서 조합은 이선 해산을 하겠지라고 하고서 도장을 열심히 찍어줬는데 사실 잘 몰랐어요, 조합에 대해서. 조합은 어렵다. 조합이 알아서 해산하겠지. 이제 막연하게 기다렸었는데 저희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달랐던 거예요. 첫 번째가 문제가 성과금에 대한 거였어요. 성과금이 뭐 20몇 억이다, 뭐 10몇 억이다, 막 소문이 무성했던 게 그 총액 책자 안에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서 그 금액조차도 잘 모르고 저희가 도장을 찍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맨 처음에 조합장님 혼자 도장을 얼마를 가져간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그것도 자세히 보지 않은 게 책자도 두꺼웠고 다들 관심이 없었던 부분이에요. 성과금을 몰라서 도장을 찍었던 게 1차, 2차, 뭐 나중에 안 되니까 뭐 대의원까지 끌어들여서 성과금 도장을 찍었다는 거 첫 번째. 굉장히 저희가 나중에는 분노했던 부분이에요. 23억 약 이런 돈을 가져간다는 거. 정상적인 범주에서 가져갔어야 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송을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거예요. 오시공 미시공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집을 다 지었으면은 그 건축비를 줘야 되잖아요. 입주 1년 7개월이 지났는데 건축비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희는 10원도 다 내고서 입주를 했는데 그럼 DL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건축비 내놔라고 소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가만히 돈을 줬으면 그때 당시에 돈을 줬으면 끝나는데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이제 맞소송을 거는데 그 이유가 오시공 무시공이 많아서 돈을 줄 수 없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돈을 줘라. 그때 당시에 돈을 줬으면 이자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DL이. 1년 7개월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주면 이자를 내지 않으니까 지금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때 무리하게 강행을 하는 거예요. 그 소송을 하겠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그때 잘 모르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이 소송이 딱 되면 계속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합이 해산하기 어렵다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그 잔디광장 총회를 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세 번째, 이렇게 된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게 고의적으로 해산을 연기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합에 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보류주도 있었고 지하상가가 아직 팔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월추 계산했을 때도 몇백억이 있었다고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 이 많은 것들이 재산이 남았으면
조합이 이익이 생겼으면 조합원들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해산을 계속 미룬다면 이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조합이 유지된다면 그 돈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집이 다 지어졌으면 아무 이유가 없으면 건축비를 다 주고 조합은 해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 가장 큰 이유, 성과급 문제, 무리한 소송 문제, 또 하나는 고의적인 해산을 지원하는 뭐 이런 문제들이 저희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이렇게 된 거죠, 일이. 아, 그런 내막이 있었군요. 네네네. 아, 그러면 시공사에서 그냥 합의해 보면 네. 그럼 이제 안 받겠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그만큼 이득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그런 또 저희가 그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제가 와서 조합에 와서 이제 그 전 조합이 주고받았던 공문들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봤더니 마지막까지도 지금까지도 마지막 그러니까 그 해산총회쯤까지도 돈을 달라. 지금까지만 돈을 주면 이자를 받지 않겠다라는 공문을 계속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당신들이 지금 안 주면 이자가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쌓인다라는 걸 알려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사실. 그때까지 돈을 줬으면 됐더라고요. 아, 그러면 시공사에서는 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네. 공문으로까지 해서 네, 여러 번 보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전 조합 간부분들은 계속 소송으로 가자 이런 그 입장을 고소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송으로 가자라기보다는 그 유지를 하는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그 우리 변호사 그 국토에 있는 변호사도 이렇게 하는 조합은 없다.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공문을 또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 변호사도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다 우려를 하는 가운데 강행을 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공문으로만 봤을 때는 마지막에 판단을 조금 약간 어떻게 한 건지 그러니까 뭐 본인들의 판단은 글로서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녹취록으로 저희가 지금 본 바에 의하면 너무 강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아, 그런 이유가 또 내막이 있었군요. 예, 그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2023년 4월 경에 그 단지 내에 네. 그 백운연례 2조합 조합원 1동이라는 명의로 그 백운조합이 시공사에 대한 이미시공, 오시공, 미시공에 관한 소송을 결사 반대한다. 그 백운조합은 대리매에게 공사 대금을 당장 완납하고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나눠주고 하루빨리 청산해라. 그 백운조합은 도시정보법에 의거하여 등기권리증 수령 후 1년 이내 해산하고 대리매 소송 걸어 조합 해산 연장하지 마라. 그 백운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청산금 300을 분배하고 하루빨리 청산해라 등의 그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혹시 조합장님께서도 이 조합원 일독이라는 범죄에 그 소속돼서 활동을 하셨는지, 네. 그리고 소속돼서 만약에 활동을 하셨다고 하시면 이따 당시에 이제 주장하셨던 그 주장을 아직도 고수를 하시는지 네. 예, 상당히 궁금합니다. 사실 뭐 집이 지어질 당시에는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해서 비대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뭐 집이 다 지어졌고 이미 입주를 하고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당시 저희는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지 않고 그 해산추진위원회라서 약칭으로 해추위라고 해서 저희가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해추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분들과 뜻을 모은 한 20여 명의 분들이 사실 조합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해추위가 처음에 한 일은 조합이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밤낮마다 모여서 공부를 해서 뭐 변호사님도 모시고 공부를 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부를 해서 조합이 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해산이 뭔지도 공부를 했습니다. 청산이 뭔지도 공부를 했고 해산과 청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더니 저희는 지금 해산과 청산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등기가 나오고 나면 1년 이내에 반드시 해산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해산 저희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시기였고요. 특별히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한 바에 의하면 지금 그때 당시에 해산을 해야 되는데 이유가 보면은 그 오시공 미시공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그때 사후 총회에 해산총회를 해야 될 때 사후 안건을 올렸더라고요. 이서 첫 번째가 오시공 미시공에 대한 소송을 하지 말아라예요. 첫 번째가 그 현수막 관계. 그다음에 백운조합은 대리매에게 공사대금을 빨리 완납해라. 그리고 청산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도정법에 의해서 등기권리증 수령 후 1년에 해산해라. 그리고 대리매에게 저기 소송 걸어서 해산을 연장하지 말아라. 지금 당장 해산하라 소리예요. 그 다음에 지금 청산금 300억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저희가 그 조합액에 뒤에도 한번 나옵니다. 당시에 조합이 얼마가 있는지 저희에게 공개하지 않았어요. 뒤에 얼마가 있는지 이제 저희가 물어보는데 하룻밤에 200억이 있다가 300억이 있다가 막 이제 금액이 막 바뀝니다. 사실 본인들도 얼마가 있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총회 책자에 이제 금액이 얼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추산했을 때 그때 당시 200 얼마였고요. 그다음에 보리지를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아파트. 그래서 저희가 보리지를 파는 걸 더했고, 그다음에 상가가 미분양돼서 상가가 200억대가 넘었고, 그다음에 등등등 합쳤을 때 저희가 한 270, 80억을 예상했기 때문에 약 300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추산을 해서 그 300억을 분배하고 빨리 청산해라 라고 저희가 4가지 그 현수막을 걸었고요. 이건 모두 다 뭐냐면 다 똑같은 일맥상통한 거예요. 사업이 끝났으면 이익을 나눠주고 빨리 해산해라. 같은 얘기고, 지금도 저는 같은 생각이고 여러 조합원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조합이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4번 질문은 뭐 어차피 중복될 것 같아서 빼고요.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8월에 정기총회를 진행하셨는데요. 네. 여러 안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안건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8월에 정기총회를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정비업체가 없습니다. 정비업체가 없으니까 사실 정기총회를 연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간에 그 비상대책위원회 해추위가 저희끼리 총회를 여러 번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끼리 정기총회 했습니다. 정비업체 없이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정기총회 책자 안건 16개 안건 저희가 머리 맞대서 회의했습니다. 제가 다 썼습니다. 하나부터 10개까지 다 같이 해서 저희가 했는데 많은 안건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그다음에 그 안건들을 다 통과시킬 때까지 굉장히 공들여서 했는데 1019명 중에 914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투표를 많이 했죠. 근데 OMR 카드로 투표를 했고요. 찬성이 거의 한 860표 정도, 거의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을 거고, 그다음에 동의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찬성률이 높았고요. 16개 안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안건이 여러 개지. 그중에 이제 많은 대부분의 것들은 그간의 일들을 뭐 동의한 거나 뭐 추인이 대부분이 좀 있었고요. 밀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중에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은 8호 안건이 있습니다. 8호 안건이 뭐냐면, 그동안 전직 임원들 성과금 지급 파기 결의의 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3차례에 걸쳐가지고 약 23억을 가져가겠다고 한 거가 있었는데, 그걸 파기하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거가 파기가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지하상가를 가져가겠다고 지금 분양이 안 돼 미분양된 지하상가에 2번이나 지금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전직 임원들과 유가족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가압류를 걸어놔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파기를 이번에 반드시 그래야만 더 이상 그쪽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안건은 엄청난 동의에 의해서 파기가 됐습니다. 8호 안건.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우리 조합에는 이 성과금, 전직 임원에 대한 성과금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8호 안건 다음에 9호 안건. 9호 안건은 저희가 2011년부터 이 조합이 운영되었는데 그동안 약 13년간 운영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회계감사합니다. 특별 회계감사. 전 조합원이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운영을 잘 했는가 하나와 비리가 없었는지 2가지에 나눠서 저희가 회계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잘 되었는가와 그중에 부정적발이 있었는지 부정을 적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서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그 다음에 부정을 적발해가지고 법적으로 잘못된 거는 반드시 처벌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0호 안건은요. 1차 정상금입니다. 이거는 제가 조합장이 되면서 약속한 겁니다. 이익이 남은 거는 조합원들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 조합장이 되자마자 모든 이제 조합의 자금을 다 더하기 빼기를 해봤더니 청산 자금을 제외하고 약 43억 정도가 이렇게 딱 이익금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하상가가 매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43억 전체 다 더하기 빼기해서 다 9월 26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미 지급 완료하여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이거를 모든 조합원들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였고 많은 조합원들에게 굉장히 박수 갈채를 받았으며 굉장히 엄청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단지에 만나면 너무 고맙다. 정말 뺏길 뻔한 돈 다 찾아줘서 너무 고맙다. 눈물 글썽글썽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정말 감동이라고 말씀하신 분들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14호 안건인데요. 이 안건은 정말 저희가 정비업체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조합원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조합원을 제명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전직 조합에 있었던 임원들, 그다음에 전 조합장 가족들, 또 특히 대의원들, 지하상가 가져가겠다고 한 대의원들, 그다음에 저를 고소고발했던 많은 이 지금 바쁜 업무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매달리게 했던 이 많은 15명의 이 전직 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 15명 전체 제명 올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제명이 쉽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제명이 쉽지 않고 저희가 정비업체가 없습니다. 자문을 구해서 이게 가능한지도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많은 정비업체가 이걸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현을 한 업체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합에서 조합원을 제명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들었거든요. 이걸 할 때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해냈습니다. 해냈고 법원에서 들어줬고 경찰서에서 사실 하기 전에 일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제명시켰고 시청에서도 허락해줘서 제명이 되었습니다. 아, 예. 그러면 그 안건은 성과급과 관련된 그 안건은 제가 현재 우리 네. 조합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간부분들도 해당되는 네네네.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직 임원들의 성과금에 대해서 아주 지긋지긋하게 저희가 몰라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나중에도 후회를 막심하게 하는 부분이었고 상식선에서 했어야 된다. 모든 일에 상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번 처음에 제가 조합당이 되자마자 처음 총회를 했지 않습니까? 총회 날 총회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조합에는 어느 누구도 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임직원도 단 10원에 앞으로 10원의 성과금은 없습니다. 없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과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합원들의 돈을 찾아서 나눠준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하고 그것만으로도 우리 맡은 바 임무를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나머지 돈을 잘 찾아서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10원도 없습니다. 예. 그 공사금 미지급 건과 관련해서 좀 금액이 늘어난 상태에서 법원에 합의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 미지급금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저희가 지금 사실은 법원이 이렇게까지 DL 편을 들어줬다고 저희는 이렇게 할지는 몰랐습니다, 사실은. 약간 어느 정도는 DL한테 승소를 할 거라 생각하지만 100% 패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상식적입니다.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한 겁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 줬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이자를 15억을 때린 거죠,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이 소송을 걸지 않아야 되는 소송을 걸었다는 게 확실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이자가 나올 거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전 조합이 벌인 이자가 15억은 우리가 지금 떠안게 된 거고 이 15억에 대한 피해는 전 조합원이 고스란히 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이거에 대한 대책 회의를 했고 우리 변호사 지금 선임한 변호사들과 또 회의를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지금 이거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나마 50공 미시공에 대한 건 어차피 시작을 했고 저는 지금 입주자 대표 회장입니다. 입주자 대표가 어차피 50공 미시공의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사와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좀 장점인 게 동대표 회장과 조합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동대표 회장으로 할 것인지 조합장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면 되는 이런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조합에서 가져와서 조합에서 50억 미시공 부분은 이제 소송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원가를 원래 건축비에서 삭감을 하면
그 건축비에서 삭감한 거에서 이자 부분을 삭감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삭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자 15억 원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삭감하고 저희가 그걸 가지고 오면은 이자 15억에서 깎아면 원금을 삭감하고 이자를 삭감해서 가지고 오고 그걸 나중에 가져가서 다시 조합원들을 나눠주면 소송한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해서 항소했습니다. 그 항소한 부분은 이제 좀 기간이 지나야지 좀 결과가 나오는데 끝까지 항소해서 10원이라도 찾아내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 순서를 바꿔서 그냥 지급을 해주고 오미 시공은 나중에서 빼내는 방법도 맞습니다. 있었을 텐데 굳이 안 주고 이자 발생한 부분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그때 그 조합은 그 오미 시공 관련해서 더 이상 이의 제기를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합의를 볼 때 당시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천상 그럼 동대표 회장의 지위로서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미시공은 조합에서 당시 자기네들은 집을 지을 때 뭐 하고 집 다 지은 다음에 오미시공에 대해서 거론을 한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실은 오미시공이라고 하신 것은요 중공전의 오미시공이라고 합니다. 중공전 오미시공은요 예를 들면은 그 철근 같은 경우가 그 뭐 몇 미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보다 적은 뭐 미리수가 들어간다든지 콘크리트의 강도라든지 이런 거를 중공전 하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중공전 하자는 조합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네가 집을 지을 때 오미시공을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집을 다 짓고 나서 본인들이 중공전 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입주자 대표가 할 일입니다. 입주자 대표. 전 제가 할 일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걸 들고 나와서 저희가 당황한 부분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어차피 제가 지금 겸직을 하고 있으니 동대표 회장이든 어차피 조합장이든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저희가 지금 어차피 진행을 해서 어차피 그걸 하는 건 어차피는 한 번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뭉뚱그려 진행하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지금 법무법인이 있으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럼 오미시공 관련된 거는 조합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왜냐면 이게 지금 입주자 대표가 했으면 입주자 대표랑 조합이랑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입주자 대표가 하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서도 상당히 명분을 얻어가실 수 있는 게 그럼요. 준공 전에 뭐 감리 물론 이제 맞습니다. 감리가 네. 시공사 편을 많이 든다고 해도 조합장이 그 오시공과 관련된 걸 철저히 좀 파악을 하라라고 했었으면 당연하죠. 준공 전에 그걸 개선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텐데 당연하죠. 그 놓친 부분은 또 전 조합에서의 또 과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집을 지을 때 매일 출근을 해서 콘크리트 두께, 뭐 철근 뭐 강도, 철근 강도, 뭐 콘크리트 두께, 뭐 다 봐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오시공 미시공이 많아가지고 공사비를 못 준다? 이거는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소위 이제 지금은 이제 모든 조합원들, 뭐 분쟁의 대상자인 조합원들도 다 이제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심정적으로는 상당히 좀 힘드시지 않습니까? 온갖 그 민영사상 이제 고소고발이 있으셨고 지금 한번 심정을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떠신지요? 사실은 뭐 지금 뭐 아시다시피 고소고발이 한 13건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판은 지금 재판지 뭐 4건이라고 써있지만 너무 많아요. 이거 다 합치면 10건 정도 될걸요? 제가 지금 머리 설라고 뭐 경찰서 근처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거 하면서 경찰을 수십 번을 만났고 경찰서에 너무 많이 갔고 그다음에 뭐 재판장 뭐지 판사님도 너무 많이 만났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굉장히 힘들 거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잘못으로 뭐 간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힘들지 않았고 그 13건 다 대부분이 무혐의 아니면은 뭐 기각, 각하도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아예 경찰 조사 안 받은 것도 다 전체 다 무혐의, 각하, 기각됐습니다. 한 건도 뭐 처리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소송도 다 승소했습니다. 승소하고 저쪽에 다 변호사비 다 내는 걸로 처리됐고요. 지금 앞으로도 지금 몇 건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거고 적극적으로 응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이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반드시 꼭 응대해서 끝까지 갈 겁니다. 끝까지. 지금쯤은 이제 악성민원으로 분류가 돼서 상당히 네. 그 기관에서도 이렇게 네, 신중하게 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 9번은 그냥 어차피 앞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건 네네. 빼고요.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합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네.
조합원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게 아파트가 굉장히 각박하잖아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는 그런 아파트잖아요. 사실은 다시 아시다시피. 근데 저희가 이 잔디광장 총회를 통해서 너무 좋았던 거는 다 아파트 밖에 나오게 된 거예요. 옆집 주임이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저희가 1450대대 중에서 사실은 조합원이 1000명, 아까 1018명이지만 그 중에 상가 조합원을 빼면 일반 분양, 아니, 조합원은 한 1000명, 900 정도가 아파트 조합원인데 8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했어요, 사실은. 그럼 굉장히 많은 조합원이 입주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중에 어르신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들이 이 일 때문에 다 나와서 이제 335 얘기를 하시게 돼서 이웃이 되신 거예요, 이웃. 그래서 지금도 같이 식사하시고, 옆집에서 얘기하시고, 이제 대소사도 챙기고, 같이 이제 너무 좋은 이웃들이 되신 거예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에 살면 저는 이제 단지를 돌릴 일이 굉장히 많은데, 가면 너무 이게 동생같이 뭐 딸같이 이렇게 예뻐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이런 이웃들이 계시고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상 챙겨 주시고 우리 조합원님들이지만 또 이웃님들이시고 어머니 같으시고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늘 가면 힘이 되는 말도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도의 주제가 손미령이 무신 너무 많으시고 그래서 책임감 어저께도 굉장히 단지 한 바퀴 돌면서 책임감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반드시 이제 저희가 해산이 목표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산하느냐. 나머지 지하상가 이제 잘 팔아가지고 많이 받아서 또 나눠드려야 되고 또 5시공, 미시공 그거 소송 잘 끝내서 그것도 잘 분배해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해산 청산까지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반드시 공정한 조합, 그다음에 깨끗한 조합, 깨끗한 청산 반드시 해서 그다음에 모든 조합에 어떤 조합도 이루지 못한 그런 모범 조합 한번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